귀신도 잡는다고 소문자자한 대한민국 최강 해병. 그 중에서도 가장 센 해병을 뽑는 청룡전사 선발대회. 그 뜨거운 막이 올랐습니다. 해병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남자로서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런 해병은 없었다. 최고의 해병에게만 주어지는 청룡전사라는 명예로운 이름. 그 영광을 차지하는 얼굴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냥 나가는 거 한번 제가 진짜 입상해서 청룡전사가 돼보자. 청룡전사를 향한 청춘을 건 도전. 그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바람이 가장 먼저 불기 시작하는 곳. 평화롭고 고요한 작은 섬을 철책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긴장감이 감도는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귀신도 울고 가는 천하무적,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해병대원들입니다. 예, 저는 해병대 1, 2대대 6중대 분대장 하사 민원태라고 합니다. 지금 14년 3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약 지금 4년 6개월 정도의 임무 수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 꿈은 경호원이었으나 이제 집안의 사정이 좋지를 못해서 해군을 갈까 해병대를 갈까 하다가 해병대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잠깐 좌절도 했었습니다. 평생의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던 그때. 오랜 고민 끝에 해병대에 지원했고 강한 남자가 되고 싶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철책을 돌아보는 경계 근무는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철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하고 저희를 이제 북한 인원들로부터 저희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놓은 구역입니다. 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를 서고 있는 철책부터 북한까지 불과 2.5km. 가깝고도 먼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 바로 철책 넘어가 북한인 거예요? 넘어가면은 중립구역인데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군인을 비롯해서 민간인도 넘어가면 안 되고 저기 북한 쪽 그리고 저기 쪽 여기 가운데는 중립구역이어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철책을 막아놓고 이렇게 저희가 항상 기동을 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철책 같은 경우에 거미줄이라든지 넝쿨 같은 게 껴있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감시하는데 좀 경계를 쓰는데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를 또 해주고 철저히 이렇게 만져봄으로써 저기 침투를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방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는 이 철책에 첨단 과학의 흔적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주변에 보면 또 카메라가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카메라들과 또 이런 그물망, 각각 경계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지금 적의 도발이라든지 침투에 지금 경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진 적의 도발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해병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2시간의 경계 근무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면 또 다른 업무가 해병들을 기다립니다. 경기 실험 개방. 경기 실험 개방. 초소에 근무 나가는 후임들이 사용할 총기를 반출하는 과정인데요. 실탄을 사용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번호 057587. 경기번호 057-587, 057-587. 경기번호 580950. 경기번호 580-950.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도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초소가 있는 철책 주변은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혹시 모를 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24시간 불철주야 전방의 바다를 주시하며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 중인 낚시꾼 2명, 조업 선박 중인 선박 없음. 이외에 특이사항 없음. 공중 특이사항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부나 낚시꾼은 물론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면밀한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왜 오시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 해안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 현재 초소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초소 근무 투입하신 거예요? 예, 초소 근무 투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맡으신 임무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예, 제가 여기서 맡은 임무는 월선 선박 차단, 또한 강상 특이 부유물 관측, 또한 앞에 해안가의 민간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 주민들이 넘어올 때도 있어 초소 근무를 서는 동안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키는 해병들입니다. 같은 시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태 하사도 분주해 보이는데요.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전방 경계지역 구석구석을 실시간 확인하는 중이랍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상황간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해강 경계 근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상황간부를 쓰고 있습니다. 철책에 설치된 초정밀 광학 카메라는 벌레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정도. 이동한 물체는 자동으로 추적하여 상황실에 통보합니다. 상황실 내부에는 여러 가지 과학학 경계 시스템이 있고 또는 뭐 감시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또는 여기 앞에 있는 영상 감시병들을 지시를 하고 또는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북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북한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얼마든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해강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적의 침투라든지 또는 적의 기순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일선에 그러니까 최초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 중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곳까지 이젠 과학의 힘을 빌려 관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렇게 첨단 과학을 동원해 전방을 감시하는 영상 경계와 동시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해병들은 든든하게 초소를 지킵니다.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가 우리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청룡이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한 해병대 2사단. (1965년 9월 20일) 처음 창설됐고 그로부터 20여일 만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우며 한국군의 위상을 높였죠. 대한민국 최초 전투 파병 부대로 지금까지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천하무적 해병대.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와 전투력에 있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청룡부대는 해병대 중에서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국토수호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모! 우리 민원태 하사가 청룡연사에 선발돼서 청룡연사 부대 대표로 나가게 되었다. 박수! 청룡전사 선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꼭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네, 사랑합니다. 화이팅! 해볼게. 그래. 고맙다. 화이팅! 고맙다. 화이팅! 청룡부대 전사 중 최강자를 가리는 청룡전사 선발대회.
정신력과 사격, 체력, 그리고 생존술까지 해병대 핵심 덕목을 고루 갖춰야 도전할 수 있는데요. 처음 실시되는 선발대회에서 첫 번째 청룡전사로 기억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맨날 그 턱걸이 개수 몇 개씩 하는지 좀 봐줘. 5개씩 할 테니까 개수 좀 뒤에서 좀만 세주면 좋을 것 같다. 그냥 그 이번에 각 부대 대표로 단 한 명만 참가할 수 있는데 1, 2대대 대표로 선발된 민원태 하사는 마음이 바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아홉, 스물. 하나 더.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며 턱을 들어 올려보는데요. 몇 개 했어? 21개 했습니다. 몇 초에? 52초에 21개 했습니다. 오케이. 고맙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이렇게 나와 계신가요? 지금 이제 청룡전사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청룡전사의 그 체력 검정 중에 하나인 턱걸이 연습하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분장을 메고 하시네요? 아 이게 이 턱걸이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개수를 단기간에 못 올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려보려고 지금 이게 무게를 최대한 무겁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못해도 10등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1등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후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신청했던 청룡전사. 부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선발된 만큼 1등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야심찬 포부입니다. 제가 청룡전사를 나간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중대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선임 부소대장 또는 뭐 후임들까지 굉장히 많은 격려를 해줬었고 기왕 나가는 거 한번 등수는 상관없지만은 한번 재밌게 다녀와라 그런 말도 했었었고 주 업무가 전방 경계 근무이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준비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1등 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9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부대 해병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름이 바로 청룡전사인데요. 올해 처음 선발하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철통 경계 작전 성공. 철통 경계 작전 성공. 정성주대. 해병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청룡전사의 꿈을 키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상사님 이곳에 청룡전사 선발대에 나갈 인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예, 성병 윤종찬. 상병님이 청룡전사 선발대신 인원이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청룡전사 선발대에 참가하게 된 상병 윤종찬입니다. 필승. 예,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5연대 정보통신중대 소속 상병 윤종찬입니다. 청룡전사를 선발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저는 듣자마자 바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부대를 대표해서 청룡전사 대회에 나가서 우리 부대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부대인지를 알려줘야겠다 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무적 해병은 어린 시절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해병대 일원이 됐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전사 선발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완전 군장은 훈련의 기본. 상무님 지금 어디 가시는데 이제 그 실전 전술 체력 평가를 위해서 이제 훈련 연습을 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번 실전 선수 체력 평가 항목이 우선 맨몸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전 전투상을 대비해서 이제 적당한 무장을 차고 이제 평가를 봅니다. 해병대에선 실제 전투 상황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기술로 사격과 체력 생존수를 훈련하는데요. 청룡전사 선발대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전 전투 체력 훈련관에 다치지 않도록 혹시 진행 중에 몸에 무리가 있고 좀 아프다 이런 인원은 그냥 손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가서 조치해 줄 테니까 알겠지? 알겠습니다. 윤경찬 해병부터 위치로. 위치로. 대표로 선발된 윤종찬 상병부터 훈련 시작.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시작! 전투 체력은 5분 동안 9가지 종목을 통과해야 합격인데요. 10kg의 캔통을 양손에 들고 지그재그 달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땅을 짚고 산을 오르듯 힘차게 다리를 굴러주는데 아홉, 열. 본격적인 고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땅을 짚고 맨손으로 달리는 건 민첩성과 체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제자리 뛰기. 둘, 셋. 벌써부터 발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덟. 아무리 숨이 가빠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향해 힘차게 뛰고 심폐운동의 끝판왕인 버피 테스트까지 둘. 공격 작전 때의 강인한 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 환자 이송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우가 부상당했다면 적진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죠. 부상 환자를 업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훈련할 때는 6분 30초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면 합격. 하지만 청룡전사 선발대회에선 합격 기준이 5분입니다. 6분 15초.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해병대의 전투체력 훈련인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 보여요. 이게 그냥 맨몸으로 냈는데 이제 장비를 메고 하니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기준이 5분이 만점입니다. 기록은 지금 6분 15초 정도 나왔습니다. 6분 15초요? 예, 맞습니다. 이게 6분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한데 5분 안에 들 수 있을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진짜 열심히 단련을 해서 좀 더 기록을 단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숨 돌릴 시간도 없이 혹독한 체력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6분 15초의 기록. 만약 일상적인 해병대 훈련이었다면 합격하고도 남지만 청룡전사 선발대회에서 요구하는 5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록입니다. 최강 해병대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구슬땀을 쏟는 윤종찬 상병. 일단 저 자신에 대한 그 믿음도 있고 제가 쌓아왔던 그런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청룡전사 대회에 출전하면은 제가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제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꿈. 해병대에 지원한 뒤 더 강해지겠다는 욕심에 자전거 국토종주에 도전했지만 꿈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그만 좌절했습니다. 제가 자전거 국토종주를 준비하다가 이제 야간에 좀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상대편 차량이 이제 날이 어두운 관계로 절 잘 보지 못해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전치 8주뿐만 아니라 이제 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단기간에 이게 회복될 수 없었던 이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가 되니까 내가 꿈꿨던 해병대에 입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제가 해병대에 들어가고 싶었던 의지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또 그 꿈을 위해서 다시 재활치료에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이 넘는 재활치료를 마치고 다시 도전한 해병대. 그토록 바라던 꿈은 이루어지만 가끔 무릎이 말썽입니다. 사고 후유증이 아직 남았는지 고된 훈련을 받고 나면 통증이 다시 찾아오곤 하는데요. 찜질하세요? 예, 맞습니다. 왜요? 이게 또 운동을 하고 나서는 또 제가 살짝 무릎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운동하고 나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좀 회복시켜줘야지 또 그 다음날 훈련이 있든 운동을 하든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사실 무릎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무릎이 안 좋아서 하기보다는 이제 또 제 건강을 충분히 유지시켜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냥 제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청룡전사 대회를 앞두고 더욱 걱정되는 무릎.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훈련이 끝나면 미리 충분한 찜질로 근육부터 달래줍니다. 가장 걱정되는 종목은 사실 행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제 하체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 또 무릎에 충분히 무리가 갈 수 있는 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체력 훈련이 끝나도 따로 휴식은 없습니다. 연이어 실시되는 통신주특기 훈련. 상륙작전이 주 임무인 해병대에게 적진에 침투한 부대와 소통은 전투력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데요. 주목! 금요 훈련은 조립, 유선 및 무선망, 통신망 개통을 위한 안테나 설치를 할 예정이다. 안테나 팀은 지금 후면 10m 방향으로 이동해서 서로 상방 칠 수 있도록 한다. 위치로! 전시 상황을 가장한 훈련. 정확한 위치 이동과 명령 등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의사 전달이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안테나 설치를 위한 장비부터 준비합니다. 이상훈님, 장비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 이 설치를 위한 장비가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안테나 설치를 위해서는 되게 안정감이 필요한데 이 안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장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안테나 고정에 필요한 쇠말뚝만 무려 3개. 무거운 안테나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일단 쇠말뚝부터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단단하게 말뚝을 박는 것이 안정적인 안테나 설치의 기본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안테나는 보이지 않고 망치질만 계속하는 윤종찬 상병. 벌써 몇 분째 망치와의 사투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망치질을 많이 하세요? 이게 안테나를 높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대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지지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안테나의 중앙 기둥 부분에 줄을 연결한 뒤 말뚝에 고정시켜줍니다. 모든 부품이 연결되면 하늘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안 당겨지고? 더 당겨봐. 이게 혼자서는 이제 정말 설치하기 혼자서는 그냥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협동해서 이 훈련을 진행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안테나의 수신 방향을 잡은 다음 고정시켜주는 건데요. 중앙 기둥 부분을 조절해 원하는 높이를 맞추는데
보통 10m 이상 위로 올려줘야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신 방향과 송신 지역에 따라 최대 25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설치를 마친 다음 안테나와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통신음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사무장님, 예.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된 건가요? 예,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팀원 간의 협동심이 정말 필요한 훈련인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훈련 하셨는데 어때요? 느낌이? 이제 청년전사를 통해서 좀 더 주기적으로 열심히 반복 숙달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찬 상병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본인도 체력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찬아, 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룡전사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 하는 과정에서 좀 다치는 일 없이 부상 없이만 잘 하고 왔으면 좋겠다. 종찬이는 항상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보통 보면 항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몸 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제치고 나가 그만큼 이제 1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찬이가 기존에 이제 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이 정도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종찬 화이팅! 청년연사 대회 1회 제가 입상해서 꼭 청년연사 배지 달고 선임들, 후임들 그리고 저희 간부님들에게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숙! 30초 경과